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도 어느덧 중순입니다. 녹음이 짙어가고 있네요. 오늘도 공감방송의 명품 스피치콘의 PD 겸 진행자 민영욱 교수입니다. 네, 힐링 있는 방송, 스피치가 있는 방송, 시가 있는 방송, 노래가 있는 방송, 웃음 있는 방송, 휴먼 토크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아름다우시고 정말 노래 살고 노래 죽는 노래 인생 무려 약 30여 년의 가수의 길을 걸어오신 분과 함께 노래와 삶 또 이분의 숨은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최유리 가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살짝 속여달라 했더니 또 30년을 말씀하시네요. 네, 오늘 멋지셔요. 그런데 저 아주 아유. 30년 계산을 해보면 아유, 이것이 그러니까 아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참 30대 같으신데 아이고, 유치원 고맙습니다. 때부터 네, 생각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사시는 것은요? 인천하고도 계양구에 살고 있습니다. 네, 인천 쪽에 사시고 네. 그럼 이제 이 사업장은 안양 쪽이시고 아니죠. 인천 서구청 앞에 있습니다. 지금. 네네. 그래요? 네. 이 정말 동안이신데 그 비결이 있다면요? 비결이요? 네. 웃음 치료 강사 직접 하시잖아요. 그죠? 네네. 예. 저는 항상 이렇게 웃습니다. 푼수처럼. 웃으니까 예쁘다. 웃으니까 젊어 보인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인사하면서 웃는 습관이 있어요. 누굴 만나든지 간에. 그러시더라고. 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웃으면서 눈 음. 인사라도 하시고 말을 할 때도 웃으면서 한다면 훨씬 더 젊게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게 사실 100만 불짜리 의식이고 가치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이 의외로 그런 멋진 가치관이 좀 없어요. 좀 부족해요. 네. 여성이 먼저 웃으면은 이상해 보인다라는 부정적 가치관의 노예가 되어서 웃지 않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80%의 여성들이 있습니다. 네. 옷은 명품 옷을 입었고 네. 백은 300만 원짜리 명품 백을 허벌나게 맸는데 얼굴 표정을 보면은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바로 생기와 발랄함, 미소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아주 잘 그런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하시는 일은 아까 제가 소개드렸습니다만은 네, 말씀하시다시피 저 가수 생활 30년 했습니다. 야. 네, 노래로 30년. 네. 지금 예전에 같이 노래했던 가수들이 너 아직도 노래하니? 야, 너 원로 가수다. 그런 말을 해요. 네. 근데 진짜 원로 가수님들하고 제가 공연도 많이 해봤지만 네. 저도 거의 원로로 가고 있습니다. 야,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목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네. 취미나 네. 운동은 주로 어떤 걸 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차를 안 가지고 왔어요. 네. 제가 웬만하면 차를 안 끌고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운동 삼아서. 그리고 또 취미라면은 제가 음식 못할 것 같죠? 네. 음식 잘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간장게장 담기 힘들다, 아구찜 하기 힘들다 이러는데 저는 수시로 해먹습니다. 그런 거를. 남들 안 하는 걸 잘해요. 남들 잘하는 걸 못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야. 네. 남편께서도 굉장히 살뜰히 네.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께서 정말 살만 다도 그냥 무슨 지금도 참 전기가 난다고 하는데 과장입니까 실제입니까? 아직도 그 얘기한 걸 기억하시네요. 네. 그냥 우리가 살짝 농담 삼아서 한 얘기인데요. 사실 진실이에요. 와, 네. 큰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실은 또 거기에는 물론 여자가 부시시한 머리 하고 있으면 그게 매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집에서도 웬만하면은 곱게 차려입고 곱게 화장을 하고
남편 앞에뿐이 아니라 앞에 슈퍼만 가도 네. 저는 맨 얼굴로 절대 안 나갑니다. 왜? 원래? 저를 봄으로 인해서 기쁨을 느끼고 또 그분들이 아 예뻐요 그러면 아 감사합니다 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눈인사라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제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신랑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손만 딱 잡으면은 나 변태인가 봐. 왜 이렇게 나 흥분되지 그래요. 우리 신랑이 유머가 없는데 네. 사실이에요. 사실. 예. 예. 그거는 유머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아, 대단히 그리고 또 멋지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또 밥맛 없어 그럴지 모르겠네요. 아. 네, 좋습니다. 야, 참 그게 바로 행복이죠. 네, 네. 정말 멋지신 두 부부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런 부부의 상을 바로 인고 부부라고 하는데 참 부럽기도 합니다. 자, 노래는 언제부터 어떠한 계기로 하셨나요? 저는 사실 노래는 타고났다고 했었어요. 음. 초등학교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고 제가 이제 뭐 손마을 선생님, 단장님 미야리곡에 엄마한테 옛날에 부직갱이로 이제 불 떼면서 배웠던 곡이 딱 두 곡인데 중학교 1학년 때 소풍 가서 우연히 노래를 하게 되는데 이야 너 가수해라 선생님들마다 이제 불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제 점심시간 끝나고 나면 졸리잖아요. 수업 5교시째 되면. 그렇지. 저는 남녀공학을 다녔는데 남학생들 교실에 불려가서 노래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어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도 물론 마찬가지고 네. 대학은 물론 졸업은 못했어요. 들어가기만 했고 그러다가 이제 너무 형편이 힘들다 보니까 저희가 팔남매예요. 팔남매. 그랬죠. 그래서 힘들어서 제가 순수 벌어서 학교를 다니려니까 대학을 도저히 졸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옛날 생각이 났어요. 너 가수해라 그 얘기가. 그래서 작곡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레슨 딱 2달 받고 야, 넌 바로 나가도 되겠다 해서 야. 남대문 가서 2만 원, 3만 원짜리 옷을 딱 사 입고 스탠드 바부터 가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일반인 공급이 한 30만 원 정도 받을 때 저는 30만 원씩 받아서 7, 8군데 했으니까 와. 엄청난 수입이죠. 3,720에 예. 210만 원 받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안 보이더라고요. 노래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참 아주 멋진 2달 레슨 받고 그렇게 엄청나게 그거 남들이 보면 한 번에 욕해요. 가수로 타셨네. 대단하시네. 2달 레슨. 네. 지금 음반을 네. 4집까지 내셨다고 그래요. 아, 대단하십니다. 조금은 제가 소개 좀. 예, 조금은 민망해요. 사실은 노래 잘해서 너 진짜 목소리 아깝다 해서 삼천포 아가씨, 영산강 처녀 뭐 이렇게 작곡하신 그 무정한 사람 이렇게 작곡하신 송운선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동경대학에서 교수님 하시고 대단하신 분인데 저 노래를 듣고서 한번 너도 좀 신곡 한번 해봐라 해서 8곡을 다 그냥 주셨어요. 와. 1집을. 예, 그래가지고 남사당 풍물이라고 이용일 선생님 작사, 송은 선생님 작곡인데 민요풍인데 그 노래가 사실은 말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제가 라디오 방송 한 번도 안 하고 TV부터 나갔었어요. TV를 딱 한 번 했는데 그 작가 선생님도 그렇고 PD 선생님 또 사장님 부르시더니 이 노래가 조금 안 맞는다. 다른 곡을 내면 어떻겠니? 그래가지고 두 번째 낸 음반이 지금 김용림 씨 많이 줬죠. 네. 부초 같은 인생 작곡가이신 공정식 선생님. 네. 1번 누르면이라는 곡. 핸드폰 열고 1번 누르면 당신이 달려오세요. 진짜 많이 라디오 나갔는데 사실 TV에 나가야 히트를 칩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알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3집 낸 것이 홍성욱 선생님이라고 서정 작사 홍성욱 선생님 작곡인데 남자야. 나를 버리고 간 남자의 노래를 부르니까 남자도 안 따르고 돈도 안 따르고 힘들더라고요 사는 게. 그래서 요번에 최성원 선생님 작사 안동역 이서희 작곡가 최강산 선생님이 운명생활 그 선생님 한 지가 제가 20년 됐어요. 너 안동역에 그 다음에 네가 대히트를 쳐라 그래서 하나뿐인 당신을 주겠어. 가사가 좋아서 그런지 왜 남자들이 옆에서 이렇게 잘 부르는지 지금 너무 붙어서 탈이에요. 네, 그럼 이제 조금만 들어보십시다. 그거 한 소절만. 네. 꿍짜 꿍짜
운명처럼 만나서 처음 느낀 그대로 영원히 함께할 사람 세상엔 남자야 많고 많지만 나에겐 당신뿐이야. 우. 야. 와. 네, 옆에 계신 분한테 나에겐 당신뿐이라고 불러주면 안 좋아할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겠네. 야, 이거 뜨게 생겼네. 그쵸? 와. 와, 우리 교수님이. 이야, 감사합니다. 뜨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방송 이제 아프리카까지 유럽 또 미국까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캐나다에서도 미국에서도 카톡이 오고 연락이 옵니다. 자, 그 정도니까 이 노래가 지금 맛보였다는 것은 온 70억한테 지금 나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 비행기 좀 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엄청나십니다. 엄청나. 야, 그 노래 좋네요. 리듬도 좋고 가사말, 멜로디 좋네요. 좋아. 아주 좋아. 자, 지난번 보시니까 우리 이제 숙대에서 만나서 웃음 과정 지금 그 수업 듣고 계시면서 또 임원을 맡으셔서 아주 열심히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을 좀 접해 보시니까 좀 어떠시던가요? 제가 삶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집하고 직장하고 이거밖에 몰랐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연예인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 할 정도로 제가 제 취미도 없었고 취미 해봐야 이제 뭐 조금씩 공부하려고 했던 거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나를 위한 시간 투자를 잘 안 했었어요. 근데 숙대 가면서 교수님들, 원우들 만나면서 인생을 많이 배웠습니다. 네, 인생을 배웠어도 그러니까 너무 즐겁죠? 즐겁습니다. 야, 숙대 웃음 과정이 너무너무 즐거워서 수강실도 지금 한국 최고의 수강실이고요. 강의실이 너무 정말 멋있잖아요.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환경이 좋고 그 뒤에 또 효창 공원. 숲공원이 또 다 보일 정도로 굉장히 숙대 환경이 좋습니다. 환경이 거기 좋고 지난번에 한번 가서 사진 찍었잖아요. 세상에 채율이가 이렇게 이쁜 줄 몰랐어요. 그랬네. 뒤 환경이 예쁘니까 제가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너무 숙대 일기 웃음 번 리더십 과정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때 또 MT를 갔었는데 야, 이 MT에서 그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수님 수업하고 공간 안에서 공부를 하다가 딱 이렇게 그 공간을 벗어나서 이렇게 또 산보를 하면서 얘기도 이제 그동안에 못했던 원우들과 같이 얘기도 해가면서 교수님과의 또 대화도 나누면서 이렇게 몰랐던 점 저를 또 가까이 접해서 제 얘기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사생활 얘기를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를 더 알릴 수 있고 또 그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더 접할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인간미를 느낄 수 있다는 거. 참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사는 거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저 좋았습니다. 정말로 좋았어요. 사람이 좋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느꼈죠. 그때 이제 산책도 하고 3분 뭐 스피치 발표회도 하고 댄스도 추고 정말 좋았는데요.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때. 운동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끝에 노래방을 갔었는데 사회를 보셨는데 그 멘트와 또 노래 파워와 몸 춤이 또 장난이 아니시더라고. 그거는 노래는 엄마를 닮은 것 같고요. 이 리듬 춤은 아빠를 닮은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시절에 빗자루를 들고 기타 치는 신용을 하고 사진 찍은 게 저희 그 마루에 있었어요. 마루 위에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춤을 그렇게 잘 추셨어요. 유명하실 정도로 춤을 잘 추셨어요. 그때 당시로. 근데 제가 그래요. 어떤 그 감사한 게 어떤 리듬이든지 어떤 음악이 나오면 제가 몸짓으로 흔들 수 있다는 거. 리듬을 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잘 추든 못 추든 어떤 음악이든 그 나훈아 선배님이 그걸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느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면 가서 진짜 제 끼를 다 발휘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춤 리듬을 갖자. 어떤 리듬이든지 간에
그 어떤 애들 종류별로 나온다면 장르별로 나온다면 제가 나가서 춤으로 어깨로 몸짓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야, 그럼 정말 모든 분들이 참 쓰러지실 텐데. KBS, MBC에서 다 쓰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일하는 곳은 지금 어디시라고 했죠? 서구청 앞에 있습니다. 라이브에서 7080에서 제가 색스폰 배운 지는 지금 한 3개월 됐고요. 피아노는 좀 해고요. 그리고 또 조금 간식으로 제가 드럼을 좀 쳐드리고 있고요. 노래해드리고 있고 손님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제가 또 반주를 해드리고. 근데 제가 3개월 색소폰 배웠다 했더니 남들이 다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우와. 제 색소폰 3년 배웠냐고 물어요. 음악을 하신 분들은 조금 빠르긴 해요. 음을 알고 감을 아니까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빠르다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인천 서구청 앞에 있는 7080으로 가면은 우리 이제 가수님을 만나뵐 수가 있고 매일 밤 6시부터 심야 2시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8시부터입니다. 8시. 8시부터 네. 가시면은 이분의 이제 입담과 유머와 노래와 색소폰과 춤까지 모든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후배 가수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글쎄요. 좀 어떻게 보면 건방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후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수는 탤런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예뻐서 탤런트가 아니고 이렇게 무대에 가면은 이제 좀 스피치를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노래는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고 뭔가를 일반인들 요즘 노래 너무 잘합니다. 노래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다른 분들하고는 특이하게 특히 그리고 노래 연습을 좀 해서 어느 때 보면 조금 노래가 너무 이거는 가수 하기엔 좀 그렇다라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나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기분 나쁘다면 일단 사과드리고 아무튼 조금은 일반인과 다르게 뭔가 내가 탤런트를 받아서 이제 가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은 노력을 음악적으로 조금 알고 올라간다면 더욱더 조금 지식을 가지고 무대에 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 좋으신 말씀이고 그래 우리나라 분들이 참 노래들을 잘해 아마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노래 실력이 국민 평균으로 따지면 아마 한국이 최고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태리보다도 훨씬 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뛰어난 것 같아요. 이태리보다도. 그래서 우리 국민의 노래 실력은 가히 세계적이다. 그렇다 보니까 가수님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워낙 잘하니까 일반인들이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수분들도 여러 가지의 로컬 영역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밤무대에서 일할 분도 계시고 또 메인 TV에서 일할 분도 계시고 또 작은 이제 문화센터랄까 작은 로컬에서 또 아주머님들 또 모시고 이렇게 할 분도 있어야죠. 다 참 뛰어난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다 그런 분들이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노래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노래에 대한 주변 지식을 또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있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역할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악기를 또 할 줄 아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로컬마다 자신들의 참 장기를 살리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손님들 중에 조금 또 얄미운 손님은 어떤 분이에요? 글쎄요, 제 다른데 다 많이 다녔어요. 제가 라이브를 뭐 작게는 뭐 27일 일한 데도 있고 길게는 1년 7개월 정도 한 데도 있고 지금 하는 데선 지금 13개월째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있는 데가 그래도 손님 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굉장히 괜찮아요. 손님들이 다 괜찮은데 어느 분들의 그 얄밉다기보다는 한 번은 제가 이걸 딱 때려친 적이 있어요.
1년 정도 하고 왜냐면은 손님이 담배를 딱 물고 무대를 올라오는 건 전 예의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담배 냄새를 정말 또 싫어하고 또 가수는 목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담배 연기가 이렇게 딱 들어오길래 손님 저 담배는 안 됩니다 라고 딱 했을 때 입에서 딱 쌍스러운 소리가 나오면 저 음악을 딱 꺼버렸어요. 저도 조금은 아주 옛날에 조금 성깔이 있어 지금 다 내려놨지만 옛날에 조금 성깔이 있었습니다. 돈 안 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딱 그런 적이 있어요. 쭈쭈쭈쭈쭈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물었더니 저분이 어디서 근무하시는 누구십니까? 했더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뒤날 찾아갔잖아요. 당신 어제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 기억하십니까? 했더니 제가 그랬습니까?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왜 술 드시면 남자분들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좀 안 나기도 합니다. 사실 안 나요. 그래요? 그래서 제 사과를 받고 온 사람입니다. 이야. 그렇게 하고 제가 1년을 딱 집어치고 왜냐면 유흥업소라고 제가 아까 좀 얘기가 좀 그렇지만은 일단 다운타운가에서 제가 노래를 오래 했거든요. 대우를 막 이렇게 받다가 노래를 라이브를 딱 갔는데 이거 자존심이 되게 상하는 거예요. 거기다 그 지금 얘기한 그분 같은 경우는 저의 자존심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막 이런 음악 안 하겠다 딱 닦였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1년을 못 참고 또 나왔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 그런 분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밭에 가 보면은 아무리 풀을 뽑아도 잡초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게 다 세상이에요. 그럼 곡식만 있다고 참 잘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어찌 보면은 어울려서 사는 거예요. 잘난 사람도 있고 좀 못난 사람도 있고 짠짠짠짠 짜자자자잔짠 난나난나나나나 이렇게 하듯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손님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지금은 뭐 그건 진짜 오래전 얘기고요. 지금은 뭐 그냥 웃음으로 아유 담배를 끊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전에는 손님 담배는 안 됩니다. 딱 이랬으면 지금은 그렇게 말 안 하죠. 저 우리 아버님 담배는 무대에서 피면은 가수가 목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미안 하고 다 끄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도 제가 그만큼 성숙된 거죠. 이제 많이 다 내려놓고 정말 예쁘게 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요즘 우리가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참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지하철에서도 담배를 피웠어요. 버스에서도 좀 피웠거든요. 그런 것 보면 정말 좀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고 이 문화라는 게 얼마나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가 그런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좀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좀 피웠거든요. 지금은 많이 금연구역을 만들어 놔가지고요. 갈 데가 없다고 하소연해요. 그런데 왜 겨울에 그 추운데 옥상에 가서 피시는 분들 보면 왜 이렇게 불쌍해 보여요? 저렇게까지 하면서 펴야 될까? 근데 사실 담배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네, 자 이제 끝으로 노래를 잘 그래도 지금 국민들 잘 부르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좀 더 엣지 있게 부르려면 그러려면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가사를 우리가 노래방 생기면서 가사를 보면서 부르는 습관이 지금 가사 외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가사를 일단 외워야 돼요. 가사를 내가 머릿속에 암기해야만이 가사 속에서 내가 감정을 실어서 부르면 훨씬 내가 그냥 가사 보고 가사 쫓아가느라고 정신없잖아요. 그거보다는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엣지 있게 부를 수 있습니다. 가사를 먼저 외워라. 그 가사말에 내 감정을 실어라. 그리고 리듬을 타면서 그 위에 가사만 살짝 올려놔라. 네, 그러면 잘 부를 수 있다. 이야, 멋진 말씀입니다. 가사를 외워야 되겠군요. 자, 이제 끝 질문입니다. 자, 다시 태어나신다면 가수를 하고 싶어요. 네, 그때는 제가 결혼 안 하고 혼자 있어가면서 그냥 제가 큰 무대든 외국이든 마음대로 나가고 싶어요. 이야. 지금은 다 걸리잖아요. 남편 내가 나가면 남편이 밥은 해먹을까 애들은 밥을 먹을까 이런 걱정해야 되고 지방 가서 2박 3일 제가 못 견딥니다. 전화가 너무 많이 새도 오게 오기 때문에
여보 알았어 내가 갈게 금방 갈게 이러고 올라와요. 그런데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정말 마음껏 노래 부르고 큰 무대도 한번 서고 싶고 예, 꿈입니다. 그래요. 그 네. 꿈을 또 다시 태어날 이루시기 수는 없겠죠. 바랍니다. 모르는 겁니다. 또 이 방송 나가고 또 급작스럽게 네. 안동역처럼 또 그 노래 뭐 60세의 날 데리러 오거든 뭐 그 노래처럼 또 급작스럽게 뜰 수가 근데 지금 똑같은 있습니다. 작곡가잖아요. 최강 선생님이 안동역에서 작곡했고 저의 노래 하나뿐인 당신도 작곡하셨는데 사실은 떠도는 얘기로는 하나뿐인 당신이 더 곡이 좋다. 좋은 것 같아 내가 들어보니까. 좋았다. 조금만 어떻게 열심히 더 뛰어봐라. 그래서 7월 중순부터는 제가 지방에 한 바퀴를 돌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야, 네네네네. 네 오늘 매우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었네요. 워낙 말씀을 잘 하시고 감사합니다. 잘 해주시고 또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팁을 주셨네요. 요즘 스마트폰 시대다 보니까 거의 외우질 않는데 노래 가사를 외워서 한두 곡 정도라도 불러라.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머리도 좋아질 겁니다. 시도 좀 한 편 정도, 한두 편 정도는 우리 국민이 외울 수 있다면 얼마나 문화한 민족다운 긍지를 지니겠습니까? 여러분 외우는 노력 조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공감방송 오늘 1부를 여기서 접고 약 5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감방송 명품 스피치 코너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섬 정현종.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공감방송을 시청하시면 사람들이 있고 사람의 냄새와 향기가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강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인생 이모작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 우리 또 오늘 신순덕 선생님 모시고 주부로서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사업가로서 살아온 치열한 삶의 뒤안길을 잠시 엿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미소가 참 아름다우십니다. 사시는 곳은 어디시죠? 동작구 대방동에 살고 있어요. 대방동 네. 멀지 않는 곳이시네요. 네. 네. 남편께서 S기업의 높은 직급까지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셨죠? 높은 기분 중역이 아니고 차장까지 하시다가 그 직장이 영원한 직장이 아닐 것 같아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업을 찾다가 앞으로는 뭐 레이저 프린터기니 잉크 카트리지니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잉크 카트리지, 레이저 프린터기 어떤 그런 네. 쪽, 네. 잉크 쪽이 그때만 해도 좀 생소했는데, 네. 그 사업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그때 당시 우리 남편이 이공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들이 부족해서 소모성 있는 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잉크 같은 거 쓰면 한 번으로 해서 소모가 되겠고 AS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이 되겠다 해서 잉크 토너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이야, 경영학과를 나오셨나 그분이? 네. 경영에서 최고의 이 노하우 사업 노하우 중에 하나가 네. 소모성을 하라는 것인데 네. 소모성 제품을 또 딱 선택을 하셨네요. 네. 잉크는 주로 어디에서 수입을 합니까? 그때 당시는 잉크가 우리나라 큰 대기업이 아니면 과학기술원 그런 데서만 잉크를 우리가 초창기 사업할 때는 그 잉크를 사서 그 프린터기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이야 일반 개인들도 다 쓰고 있지만 26년 전에는 잉크 토너를 쓰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수입이 다 외국에서 대만이니 싱가포르니 뭐 미국 같은 데서 다 수입이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잉크가 이제 토너 형태가 있고 네. 또 액체 형태가 있거든요. 예. 이야, 그 액체 형태가 좀 더 좀 비싸죠? 네네.
그러면 그 나중에 이제 리필이 나왔는데 네. 원품과 리필은 좀 어떤 면이 좀 틀립니까? 정품하고 리필의 차이점은 정품은 그 회사에서 뭐 메이커에서 AS를 다 받을 수 있지만 리필은 AS를 받지 못하고 프린터에 같은 걸 AS를 받지 못하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한때는 이제 굉장히 또 번성하실 때는 약 20억 정도까지 네. 17억에서 한 20억까지 매출을 좀 올렸다면 대단한 건데요. 직원은 그때 몇 명 정도였나요? 그때 당시 잘 될 때는 한 달에 뭐 15억, 20억을 했기 때문에 직원도 한 15명 정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셨네. 그럼 그 직원들과 관리랄까 소통 문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남편도 그렇고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데서 용산 전자상가라는 데 가서 사업을 할 때는 그냥 그야말로 신용과 아주 정직함으로 사업한 것뿐이에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을 믿고 따르게끔 나라는 사람을 누군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 신용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지방에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주문이 쇄도했다고 네, 하는데 전국으로 팔았어요. 네, 쇄도했는데 네. 수표였나요? 현금 박치기였나요? 우리는 그때 당시 뭐 어음 같은 것도 한번 써보지도 않았고 다 현금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아 현금으로? 네. 그러셨군요. 네. 사업하시면서 특별히 뭐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사업하면서 어려운 점은 사실 많았지요. 남편하고 같이 나가서 처음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부 갈등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남편이라는 사람도 인류 대기업에서 있다가 같이 나와서 일을 하니까 여자의 그늘에 또 가려지니까 그 자존심도 많이 있어갖고 트러블도 또 많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러셨네요. 예.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승화를 잘 시키는가 그것도 하나의 관건이더라고요 사실. 그러면은 그렇죠. S기업에 대기업에 있다가 네. 조그마한 데 와서 아녀자랑 같이 하려다 보니까 네. 속도 상하실 텐데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남편은 좀 따로 이제 나가시고 혼자 하셨단 말이죠. 이제 남편은 뒤에서 많이 좀 보조 역할을 하고 제가 이제 직원들하고 다 했지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남편도 그 마음의 허전함과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취미 생활을 사실 가졌어요. 남편도. 근데 그때 당시 남편이 취미 생활을 하는데 돈도 많이 들었어요. 어떤 거라죠? 이제 분재 쪽을 했어요. 분재.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자가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데 남편은 나가서 취미생활 한다고 돈이나 쓰고 오면서 그러면 집에 와서는 서로 싸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근데 그것을 저는 그건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아하. 하나의 남편도 대기업에 다니다가 나와서 사업을 하는데 부인한테 그 자리를 뺏겼을 때 그 공허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는 채워줘야 무엇인가는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취미 생활을 하면서 돈을 써도 사실 분재가 한 개에 100만 원, 몇백만 원 해도 제가 그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사실. 그랬더니 그러기도 하면서 남편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마음도 달래지고 그리고 남편들도 대부분 55세 넘고 그러면은 제2의 사춘기 같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사춘기 같이 그런 공허함도 잘 견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럼 그때 이제 약주나 네. 또 강남 가셔서 또 이런 또 여자친구 만나진 않던가요? 그런 거는 옛날에 사실 다 있었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 건 많이 있었는데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남편도 신앙을 열심히 믿기 때문에 저도 남편을 100% 믿고 남편 역시 저도 믿고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뭐 취미생활을 해도 그걸 100%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잘하셨네요, 저. 그럼 이제 아내로서, 엄마로서, 또 주부로서, 사업가로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지금 하셨는데 네. 여성으로서의 삶은 어떠셨어요? 근데 제가 살면서 사실 이렇게 남편을 믿고
남편이 사실 똑똑하고 저보다 장점도 많지만은 나와서 사업한다는 게 조그마한 데 와서 사업한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의 장점과 그 단점을 제가 좀 보완을 해야겠다 싶어서 내가 사실 사업을 도와준 건데 저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느낀 게 여자들이 나와서 살면서 나이를 먹었을 때 우리가 늙었을 때 생활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남편만 돈 못 벌었다고 구박할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남편이 단점이 있으면은 여자도 언젠가는 그 남편의 단점을 보완해서 언젠가는 여자도 준비가 된 자세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 문제는 남편의 잘못맛이 아니고 서로 공동의 책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공동의. 많이 들어요. 네. 고향이 혹시 제주도십니까? 아니 저는 아니에요. 어디죠? 전라도에. 전라도시고 네. 네. 맛이가 살짝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맛이 야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여성으로서 뭔가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실력을 쌓아야 된다. 그럼 뭘 준비하라는 거죠? 근데 남편이 사실 이렇게 어느 정도 정년이 오면은 할 게 없잖아요. 그 사이에 여자들은 꾸준한 노력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준비를? 예. 그래야지 이 세상을 사는데 좀 가정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참 아주 우리 한국인 중에 최고로 우수하신 양질의 참 한국인이시네요. 아주.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제 약 15년 전부터 미사리가 유명한 데가 됐어요. 네. 왜 그런 거 아니 이제 돈이 좀 생기니까 네. 여성들이 순 그쪽으로 가서 이거 마시고 노래 부르다가 요리집 가서 참 식사하고 이렇게 이제 이 하나의 먹거리 쇼핑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해서 물론 그것도 일종의 어떤 소비 현상으로서 하나의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조금 좀 지나칠 정도로 서적 하나는 읽지 않으면서 명품이나 이렇게 또 탐닉을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한테는 좀 뭐라고 좀 말씀해 주시고 싶으셔요? 글쎄 그분 나름대로 그 사는 재미가 있겠지만은 글쎄 제가 살면서 느낀 거는 돈을 쓰는 재미보다는 돈을 버는 재미 그 성취감이 더 사실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많다. 돈을 벌음으로써 그 성취감으로써 안 써도 거기에 대한 자기의 충분한 보상은 있다고 봐요 사실. 신앙을 하신다고 하셨죠? 네. 네. 신앙의 예수님의 말 그쪽이신가? 신앙이? 네. 그쪽이시면 예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여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니라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인들을 보면 그다지 가난한 것 같지 않아요? 어찌된 일인가요? 근데 신앙인한테도 너무 가난하면은 누가 신앙을 하나님을 믿겠어요. 신앙인들도 돈도 있고 다 그래야 또 더 열심히 믿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구복 신앙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 네. 스카이대 붙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네. 잘 되게 해주시고 그냥 그런 구복 신앙에 너무 우리가 좀 함몰되어 있다. 그렇죠. 그런 면도 있죠. 그것보다는 네. 우리의 삶 자체를 감사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좀 더 우리가 눈을 돌리는 그런 하나의 함께 더불어가는 신앙으로 우리가 좀 더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성공하기까지는 누군가의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기업들이 성공하기까지는 많은 중소, 약소 기업들의 피 흘린 땀방울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또 부자들이 있을 수 있었죠. 내 아파트가 올랐다는 것은 누군가는 또 손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군가 손해 없이 내 아파트만 오를 수는 없는 일이에요. 저는 사실 살면서 그걸 많이 느낀 거예요. 왜냐면 한 가정도 누군가는 희생이 있어야 그 가정이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음. 그 가정이 바로 서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갖고 음.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은 자식들도 잘 들고 모든 것이 잘 됐을 때 그 할아버지들 보면은 정말로 존경스럽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나이를 먹고 나서 보니까 네.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모두 자식도 자손들도 잘 들고 네. 뭐 가정 어려움 없이 잘 산다는 게 그게 쉬운 면은 아니더라고요. 어렵죠. 예. 야. 어찌 보면 그냥 말씀을 잘하시냐죠. 네. 잘하죠. 네. 제가 이제 이 질문서 방송을 준비하면서 잠깐 카톡의 스토리에 잠깐 가봤더니 손주님이신가? 예, 우리 손자예요. 아, 손주가 있으니까 벌써? 네, 손주 둘이 있어요. 아, 네. 어떻게 그 손주가 좀 크던데? 몇 살입니까? 지금 4살 됐어요. 아, 4살. 네, 남자 여자 같던데. 남자예요. 남자입니까? 네, 근데 여자 같아요, 그렇게? 예, 그렇게 이뻐요. 이쁘게 네. 그려놔서. 저도 너무나 이뻐가지고 손해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사실 남자들이 이쁘고 잘생기면 여자들이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집 아저씨가 사실 키도 크고 모든 조건이 다 잘 갖춰져 갖고 제가 젊었을 때 좀 고생을 좀 했어요. 어떻게 연애로 만나셔서 어떻게 네, 만나셨어요? 연애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네. 어느 부분이 이렇게 쏙 들던가요? 근데 좀 박력 있는 면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박력. 아, 나도 오늘부터 캐시 박력을 딱 이렇게 좀 해야 되겠네. 박력. 네. 야, 근데 참 그렇다 그래. 참 사람이 묘한 게 연애할 때는 그 박력이 너무나 매력적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박력이 너무나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살다 보니까 좀 부드러운 그런 것이 또 참 좋아 보이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참 인생이 역설이고 인생은 정말 참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양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양면. 열등감이 때에 따라서는 우월감이 되기도 하고 우월감이 때에 따라서는 열등감으로 네. 작용하기도 합니다. 네. 네네. 자, 취미나 특기는 무엇입니까? 글쎄 취미라는 것은 제가 좀 지금 한 2, 3년부터 골프를 왔는데 골프를 좀 좋아하고 잘 쳤어요. 사실. 오, 잘 쳐요? 예. 뭐 특기라는 것은 제가 어지간하면 사업을 한 26년을 해서 그런지 남 앞에서 그렇게 내 얼굴을 드러내면서 화를 내고 그러지는 않는 성격이에요, 사실. 야, 화를. 네. 야, 그게 정말 어찌 보면 참 최고의 참 사업가 스타일이고 외교관 스타일인데요. 우리 이제 숙대에서는 조금 힘들었어요. 왜 좀 안 웃으시니까. 네. 근데 사실 숙대에 가가지고 네. 많은 걸 배웠어요, 사실. 그렇죠. 예. 이제는 좀 숙대에서 공부를 해서 이제는 사업을 26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노년에는 사회에 나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남을 위해서 좀 봉사도 해야 할 것 같고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숙대를 사실 가게 된 동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인생 이모작을 네. 또 네. 준비하시고자. 네, 근데 아직 저에 맞는 것을 딱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교수님하고 상담을 좀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아주 좋습니다. 좀 룸살롱 가서 합시다. 네, 상담 좋죠. 그렇죠. 인생은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이다. 네. 생즉 물음이다. 그렇죠. 엄마, 나는 어디 또 왔어요? 이것이 우리가 누구나 갖는 궁금증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왜 파래요? 나비는 왜 날아다녀요? 생즉 물음이거든요. 끊임없이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적인 물음도 있죠. 과연 신은 계실까? 사후에는 어떻게 될까? 인간은 어디에서 왔을까? 궁극적 물음이고 철학적 물음입니다. 네. 그래서 스피치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물어라.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어떻게 좀 더 할까? 누구를 만날까? 어떻게 말할까? 뭐 그런 것이었고 끊임없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네. 고맙습니다. 네. 와, 박수 주십시오. 참 뭐 신앙을 하셔서 그런가 참
담담하신 것 같아. 담담하신데 속에는 또 에너지 말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글쎄 그 나가서 이렇게 계속 그 음. 26년을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그냥 좀 된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저에 대해서 좀 아직 저에 대해서 뭔가가 잘하는 걸 제가 발견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사실. 사업 잘하시잖아요 지금. 그뿐이 뭐 없어요, 사실은. 아내 역할도 좀 잘하셨잖아. 현재까지 제가 잘한 것은 가정을 잘 지키고 가정을 사업을 잘 꾸린 거 그거 두 가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나와서 제 이모작은 남을 위해서 배려를 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서 살고 싶은데 야.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지금 아직 못 찾고 있어요. 잘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잠깐 코칭 멘토링을 드린다면 26년 사업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소상공인 협회나 또 지금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하죠. 1인 창업 기업 20대들 시작하려는 사람들 그분들한테 가서 무료 특강을 해주시고 멘토링을 해주시고 상담을 해주세요. 그것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역할입니다. 어마어마한 역할. 네. 그렇다고 뭐 큰 현대 기업 뭐 사장이 와서 멘토링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너무 크니까 그분들하고는 네, 또 네. 이게 이야기가 안 돼. 그러면요. 너무 크니까. 네. 그래서 사장님 같은 분한테는 딱 눈높이가 맞는 거야. 20대들이 이제 시작하려는 사업가들한테 빵도 사주시고 돈도 빌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분들한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면 그분들 중에 빌 게이츠가 나오기도 하고 스티브 잡스가 나오기도 하고 손 마사요 씨 같은 손정희 씨 같은 분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이 이제 사업가들의 어떤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참 좋은 역할을 앞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웃음 치료 또 스피치 또 인성 뭐 특강 네. PPT 만드는 것들 뭐 슬라이드 만들기 네.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섭렵을 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네. 거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셨네. 네, 자 숙대에서 이제 나오셔서 자 산문하시다가 숙대에서 느꼈던 것들이 한 뭐 두세 가지가 있다면요. 그 원우님들을 보니까 경쟁이 그 생활에 그 활력이 많이 있으시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좀 저렇게 적극적으로 살아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고 그리고 느낀 점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나를 위해서 너무 많이 공부도 좀 하고 발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더니 살면서 새로운 곳에 모험이나 도전해보고 싶다 그런 것도 있으십니까? 아직 글쎄 그런 생각은 않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도전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지금 뭐 상담사 역할 그런 것도 한번 공부를 해볼까. 오 상담사 좋죠. 그런 지금 여러 가지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한테 맞는 것을 찾아야하기 때문에 네. 이것저것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아주 좋습니다. 자 본인께서 살아오시면서 그래도 내가 이것은 잘 선택한 일이었다. 이거는 또 잘 극복해 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잘 극복했다는 것은 이제 같이 남편하고 사업을 하면서 갈등도 많고 힘들었지만은 그걸 지혜롭게 잘 극복했던 게 지금에 와서 너무 잘한 것 같던 좋은 날이 오더라고요. 남편도 많이 이게 뭐 한 십몇 년부터는 이제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그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극복했다는 글쎄 그건 극복한 것은 없어요? 네. 그럼 뭐 특별히 어려움이 없었네. 어려움은 많이 있었지요. 가정주부로서 사업가를 하면서 애들 키워가면서 1인 3역을 한다는 게 그래 어렵죠. 직원들 15명 데리고 일을 한다는 게 너무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희생을 어느 정도 하면은 그 대가는 분명히 먼 훗날 온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자녀들 교육이 특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뭐 직접 하셨나요? 학원 보내셨나요? 우리는 학원을 다 많이 보냈고 자녀들 교육도 우리 남편은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요를 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좋으셨네요. 우리 남편은 자기 일은 자기가 마무리만 하면 된다. 서울에 있는 대학만 들어가면 된다. 그런 식이었어요. 굉장히 열려 계시네. 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때도 우리 남편은 걔가 책을 안 읽고 글씨를 안 쓰니까 그냥 놔두라고더라고요. 그 세대 가면은 글씨 안 쓰는 세대도 올 것이다. 그냥 놔둬라.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컴퓨터 세상에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공부 갖고 막 강요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상당히 열려 계시네. 네. 굉장하시네요 정말. 미래를 예측하시고 또 네. 글씨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일하는데 그렇게 좀 스트레스를 덜 받았어요. 사실 남편이 또 애들 공부 못한다고 스트레스 오면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런 면으로는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셨네 정말. 우리 주부님들이 이 방송을 꼭 지켜보셔야 되겠다 정말. 학업 스트레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냐 그러면 결코 많은 90%의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부, 학업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학업 스트레스. 공부는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만은 한국의 과열이 너무나 왜곡될 정도로 지나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도 학생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그들도 놀아야 될 권리와 자유가 있고 그들 스스로 하고픈 것을 할 만한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바로 인권적 측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공부 가지고 애들을 혼내치고 그런 적은 없어요. 책상 위에 같은 정리 같은 거 자기 것은 자기가 정리하게끔 그런 것은 중요시했어요. 사실. 끝으로 이제 이 돈을 저도 참 많은 돈을 벌어봤습니다만은 돈은 참 이 세 가지 측면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첫째는 벌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잘 그것을 지키기가 참 어렵고 세 번째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아름답게 쓸 것이냐. 이 한국인들이 쓰는 것에 상당히 지금 인색한데요. 이 세 가지를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실 버는 거는 정말로 자신 있게 벌었어요. 사실 자신 있게 벌었고 쓰는 거는 과연 글쎄 쓰는 거는 전 오늘도 사실 돈을 쓰고 왔지만은 어려운 뭐 부모 형제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고 저는 그렇다고 봐요 사실. 그리고 돈을 또 지키기는 또 그만큼 더 어렵더라고요. 사실 저는 한 55살 그때부터 돈을 이제 그만 벌고 지키기만 해야겠다. 그 노설계를 55세부터 했어요. 근데 55세부터 지키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돈이라는 것은 도망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미리 더 빨리 당겨야겠더라고요. 돈 지키는 것도. 55세 되니까 벌써 지키려고 하니까 돈이 자꾸 도망가요, 사실. 그래서 돈은 또 벌어놓으면은 어딘가는 돈 냄새 맡고 가져가는 사람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벌기도 어렵지만은 이제는 지키기가 많이 어렵다. 그래서 지금은 뭘 무리해서 살라고도 안 하고 있는 거 가지고 노년에 잘 살으려고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야, 끝으로 이제 행복할 때는 언제입니까? 행복할 때는 우리 손주들 와서 뭐 아들 딸 사유랑이 와서 놀고 그럴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사실. 그렇죠. 네. 아이고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의외로 행복은 위대함에 있지 않고 소박함에 있다고 합니다. 예술도 지극히 멋지고 거창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술도 지극히 소박미에서 진정한 감동을 주는 예술이 있습니다. 그 예로 풀 한 포기가 시멘트 바닥에서 생존을 위해 올라올 때 우리는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이야, 저 풀도
저 메마른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오는 거나 생명은 참으로 신비롭구나, 경이롭구나, 경탄스럽구나 라는 걸 느끼는 까닭이겠죠. 여러분 조금 지갑이 두둑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세상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의 가치와 자존감을 한껏 세우면서 아싸! 한번 힘 한번 주시고 호탕하게 하하하하 웃으시면서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좀 이 방송을 많이 알려주시고 한국인들이 더욱더 자존감 갖고 힘 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